신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BC 611년 바빌론을 장악했던 그 아시리아가 멸망을 해요. 그 후로 약 한 90년간 신바빌로니아가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과거 바빌론 시대에 그 함무라비가 세운 그 당시 문명을 그대로 계승하고자 도시를 계획합니다. 이것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인데요. 그 이전에 아시리아가 지켜온 전통적인 기술과 융합하고 또 더 우수한 기술을 가져갑니다. 특히 이제 건축 기법으로는요, 유약벽돌을 활용합니다. 유약벽돌이 벽면 장식 기법에다가 활용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발달하고요. 판상으로 부조를 이렇게 절단한 다음에 그 위에 유약을 칠해서 불에 구워요. 보시는 이제 사진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느부갓이라고요.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제 2대 왕입니다. 신바빌로니아의 전성기를 이끈 유명한 왕이기도 하고요. 수도인 바빌론의 바빌론의 문, 이슈타르죠. 마르두크엔 지구라트 교단, 그 다음에 바빌론에 있는 공중 정원, 그 척박한 곳에 높이 정원을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여러 건축물, 불가사의한 건축물을 세운 왕으로 유명하죠.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구약 성서에 기록된 실존 인물이라고 구약에 나와요. 바빌론의 왕 네부카드네자르로 구약 성서의 열왕기 하권 24에서 25절에 보면 네부카드네자르와 이집트의 파라오가 유다 왕국을 정복하기 위해 싸우는 이야기가 거의 성경에 나옵니다. 자, 승자는 네부카드네자르였는데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을 정복한 네부카드네자르의 군대가 솔로몬이 세운 유명한 성전이 있어요. 이것도 파괴한 사람이에요. 열왕기 하권 24절 1절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은 세 해 동안 그의 신하가 되었다. 그 뒤에 그는 돌아서서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반역하였다. 이런 구절이 나오고요. 또 24절 16절에 보면 바빌론 임금은 또 훌륭한 사람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등 전투할 수 있는 건강한 모든 사람을 바빌론 데려왔다. 뭔 말이 왜 이렇게 노비로 자기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네부카드네자르에 대한 쇼트 영상이 있어서 잠깐 도움이 되라고 틀어드릴게요. 성경에서 느부갓네살로 등장하는 네부카드네자르는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솔로몬 신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간 후악한 전제의 군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빌로니아의 관점에서 볼 때 네부카드네자르는 위대한 통치자로 그의 아버지는 아시리아로부터 바빌로니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메디아와 연합한 칼다의 장군이었고 네부카드네자르는 페니키아,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70년 전 아시리아에 의해 파괴된 수도 바빌론을 영수로 탈바꿈시켰는데 시내로 들어오는 정문부터 왕궁까지 모색탈량하게 꾸몄으며 바빌론의 공중정원도 네부카드네자르의 업적입니다. 그는 그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공중정원뿐만 아니라 신을 위한 건축에도 힘을 쏟았는데 도시의 관문은 여신 이슈타르에게 바쳤고 왕국의 최고신 마르두크를 위해 7층짜리 지구라트도 건설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이것은 하늘과 땅의 토대 집이라는 뜻으로 에테메나키라고 불렀지만 성경에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바벨탑으로 등장합니다. 자, 잠깐 영상을 보셨는데요. 도시 계획을 할 때 지금 보건도가 여러 가지로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이슈타르의 문 들어가는 정문이고요. 이게 지금 지구라트 보이네요. 도시 계획 자체는 방위, 정동, 서, 남방향 축을 무시해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동쪽은 공공건축, 서쪽은 주택지구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도시를 입체적으로 구성했다는 거. 그다음에 도로는 개선도로하고 축제도로, 즉 두 개의 간선도로가 만나는 곳에 큰 광장을 만들었어요. 그것에 바벨탑과 또 신전을 건립해 놨습니다. 궁중정원이 꽤 이제 유명한데요. 자, 높이 솟아 있다.
뜻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죠.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요 집권하면서 메디아 출신인 왕비 아미티스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 사람은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정원이나 수목 이런 것이 이제 그리운 거죠. 그래 향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식물이 많은 메디아에 비해 바빌로니아는 매우 건조한 기후예요. 그래서 왕비가 적응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 달래주라고 그 고향에 있는 형태대로 그 정원을 수목이 있고 물 있고 정원을 꾸며준 거죠. 옥상 정원을 밑에는 물을 끄집어 와서 자, 궁전 내부 높이 25m 벽돌로 만든 연속 5단 테라스 계단식 테라스를 해서 최상부에 면적 한 60여배를 추정되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건 현재의 모습인데 페르시아 침략으로 파괴됩니다. 현재 바그다드 교회에 이렇게 유적이 좀 남아있을 뿐이고요. 또 유명한 거는 이슈타르의 문이 있네요. 자, 공중 정원 옆에 있는데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세운 이 정문 8개를 곳곳에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사랑과 전쟁의 신인 이슈타르를 위한 성문입니다. 벽돌로 했고요.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발굴대 당시 이게 방치된 상태고요. 자, 오른쪽은 이제 뭐 나름 이제 복원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동물이 있는 저 신이에요. 신상을 그려놓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바탕은 파란색이고, 그럼 밤에 보면 백그라운드는 춥고, 저기 저 신상이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죠. 또 벽돌로 조적하여 표면을 장식했습니다. 문의 양옆에 톱니박 모양의 이 탑을 세워놓고요. 또 성문벽에 부조 장식, 진한 청색을 바탕에 까고 황갈색과 적색의 유입으로 마감, 다시 채색의 유약을 입힙니다. 그 다음에 아다드의 신을 상징하는 짐승이나 용, 창조의 신을 하는 마르투크를 상징을 해서 그런 동물들을 거기다 장식을 했다. 이 스타루의 문은요, 독일 베를린에 있는 베르가몬 미술관에서 복원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보면 되는데, 잠깐 영상을 보면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물관 안에 일부에 이 스타루 문을 좀 복원을 해놓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은 혹시 이 영화를 보셨나는 모르겠는데요. 이터널스라고 해서 우리 한국 몸 좋은 배우가 헐리우드 영화에 지금 참여한 거죠. 그래서 저기 뭐 이스타르 문을 그대로 세트장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저 앞에서 촬영을 이제 했습니다. 자, 찬란했던 고대 도시 바빌론 이야기, 놀라운 건축 기술과 문명. 그래서 다큐 프라임이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전에 했던 그 이야기나 또 전문가가 나와서 관련된 거, 뭐 건축적인 얘기, 장식에 관한 얘기 이런 것이 나오니까 시간을 내서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날 이란의 영토입니다. 그 여러 개의 제국을 세양해서 일반적으로 일컫는 거예요. 그쪽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르지만 넓은 의미로는 1979년까지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여러 개의 제국들을 모두 그냥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페르시아라는 이름은요, 본래 남부 이란의 한 주인 파르스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곳에 아케메네스 왕조의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왕조를 그 지역 이름으로 이제 부른 거야. 그래서 페르스 하다가 페르시아라고 된 거죠. 오늘날 유럽 언어도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권 국가들을 비롯한 서구권에서는 그냥 이 나라를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럼 그 당시 아라비아라고 돼 있죠. 지금 여기가 이라크 부분이고요. 이 녹색으로 된 곳이 당시 페르시아의 영토인데요. 심지어 여기 위에까지 가고 이집트의 일부까지 먹었어요. 엄청난
제국이 됐던 거죠. 현재 이 부분이 지금 이란의 땅입니다. 자, BC 539년 신바빌로니아를 페르시아가 굴복을 시켜요. 이전 국가인 바빌로니아에 기단을 쌓는 방식 바닥에, 그다음에 또 주변에 있는 그리스, 또 그 건너에 이집트의 건축 양식을 주로 이제 모방을 합니다. 페르시아가. 그러나 다른 지역보다 석재와 목재, 특히 목재가 풍부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특유의 가구시라는 것은 기둥하고 보가 강접이 아니라 이렇게 짜 맞췄다는 얘기죠.拼접합이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목조야 목조. 그 다음에 조적식, 돌로 쌓은 조적식 구조가 발전되고요. 특히 이제 영토를 자기들이 확장했으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독창적인 건축물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평지예요. 대부분 평지인데 페르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고원지대입니다. 그러한 지역적 특징이 건축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고지의 높은 곳에 정방형 평면 건축이 특징이고요. 진흙이 주 재료고요. 그 다음에 목재로 기둥을 만들고 그다음에 평지봉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초기 건축인 주거, 궁전, 신전 등의 평면 기법이 사라지고요. 이집트와 아시리아와의 저쪽에 접촉하면서 화려한 건축이 잠시 나타나고요. 신전은 높은 단 위에서 재물을 태우는 의식 그러한 건축이 있었고 주택은 통나무나 나무, 보, 기둥을 사용하고 왕묘는 언덕을 깎아 세우고 신전은 물론 이제 제단을 쌓아 올려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페르세폴리스 궁전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아케네메스 왕조의 수도인데요. 자, 잠깐 보시면 여기 들어가는 문 게이트 있고요. 이것이 지금 100개로 만든 기둥, 그리고 이제 안에가 행정을 보는 거죠. 아파다나 이것이 집무실, 왕의 집무실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침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쭉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위에 지금 항구 사진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들어가는 입구예요. 들어가는 입구 보시면 여기 밑에서 상당한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쪽에서요, 왕들한테 공물을 바치는 열이죠. 공물을 바치는 열이 쭉 해서 올라오는데 밑에서부터 그걸 들고 이렇게 해서 계단으로 쭉 올라옵니다. 그 올라온 옆에는 막 부조가 막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왕에 대한 그 무슨 경외심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도록 그런 장치인 것이죠. 이렇게 오시면 앞에 통과하는 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까 말한 그 사자 몸에 날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얼굴이 있는 인면 유액 수채상입니다. 걸어가면 동쪽에 있고 그 반대쪽에도 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쌍이 이렇게 수호신처럼 있는 것이고 황소죠. 황소다리 쭉 갑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그 집무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기둥이 막 있는 거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높죠. 높은 저 기둥과 여러 촘촘히 만든 기둥과 높은 기둥 위에 삼나무로 해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들어가면 거의 그 스케일이 압도가 되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유적들이고요. 그 당시 이제 각종 이제 부제들
여기가 이제 그 왕이 침소에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건 각종 좀 들어오는 문이죠, 문. 왕궁의 전체 규모는 473에 280명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대리석 기단, 자, 프로피라 성문 시작으로 해서 입구 양쪽에 아시리아 건축 방식인 이걸 따라한 거죠, 그대로. 인도 유의 수채상을 조각을 했다. 평면의 기본 단위 정사각형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런 바탕으로 이제 또 크고 작은 홀들을 여러 개를 만들었고요. 내부에는 기둥이 반복입니다. 배열되어 있고 육중한 기둥 그리고 황소나 사자 머리와 같은 부조 조각들이 곳곳에 새겨져 있고 웅장함과 장식미를 자랑하고 있고요. 네, 왕국에서 가장 큰 실은 아리엔실이에요. 아리엔실 왕을 만나는 실이죠. 그 아리엔실에는 이제 공물을 갖다가 받치는 곳인데 정방형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높이가 11.339 3, 40이 지금 3, 4층 높이만 해도 그 내부 높이가 3, 4층 높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중앙홀 웅장하다. 그러니까 대리석을 사용했다. 페르시아 특유의 수형 주두라는 것은 짐승형의 주두 머리를 기둥 머리로 돼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위에 높이가 무려 얼마? 기둥 높이가 20.5m. 4층 정도 건물이 되네요. 아파트 4층. 작은 규모의 왕궁은 공공적인 의식 기능을 하는 곳이죠. 접견실로 사용된 삼중 탐문. 나리우스 1세가 세운 백주전은 아내가 100개의 기둥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페르세폴리스 왕궁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근데 이후에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소실이 돼요. 정복이 된 다음에 이제 화재 불을 지르게 돼서 소실이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 지금 보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보존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불이 나서 흙이 싹 덮어버린 거죠. 그게 이제 몇천 년 오랫동안 이게 보존이 된 거예요. 덮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발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또 페르스폴리스에 대해서 약 50분짜리 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내부 구조는 어떻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적인 것들 그다음에 직무를 이용했던 것들 그다음에 주변에 정원을 가꾸게 되는 거 이런 전반적인 얘기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시간이 되신 분은 다 보시면 좋은데 좀 길긴 하죠. 자, 그 중에 중심이 된 것만 좀 같이 보시면요. The fourth king in the Persian dynasty known as the Achaemenids. But much of what we can see today lay hidden under the sands for 모래 밑에 2,000 계속 years. 덮여 있었는데 지금 발굴이 된 거죠. It was only in the 1930s that many of the wonders of Persepolis were finally uncovered. Whole staircases adorned with perfectly preserved reliefs were seen for the very first time. No one dreamed of the regal splendors which their excavation would reveal to the world. For more than 22 centuries, the capital of the Persian Empire lay neglected. As well as the reliefs, archaeologists found some less spectacular artifacts that would prove vital in uncovering the secrets of the ancient Persians. 30,000 fragments of these tiny clay tablets were found. 저게 among the 이제 rubble 기록이 of 있는 the surface. 거예요. They provide one of the few sources of information about the workings of the empire, written by the Persians themselves. The marks on the tablets are the ancient Persian script known as cuneiform. So what can the tablets tell us about Persepolis? The tablets are the receipts and invoices of the empire, including those for the workers who built Persepolis. One records 1.5 shekels of silver for carpenters making sculptures,
Another details 1 jug of wine each to the 74 Syrian labourers working on the columned hall. Yet another, 2.5 shekels for the Carian gold workers. The amount of gold that seems to be used here indicates that, again, the cost of this site must have been immeasurable. From the information on the tablets, we can deduce what materials once decorated these massive buildings. For 이제 decades, we have seen only the stone pillars and walls. 복원하는 But 모습이 now 잠깐 we can 나오거든요. recreate the halls and palaces of Persepolis in all their dazzling splendor. As we do so, we can see why Persepolis was once known as the richest city under the sun. Access to the complex was through the Gate of All Nations. Human-headed bulls announced to visitors they were entering the heart of royal Persian power. It was covered with a cedar wood roof, its doors adorned with gold fittings. At the heart of the complex was the Apadana, where King Darius received his subjects. 아파다나. Today, only 10 of the 저기에서 이제 original columns still 왕이 stand. 진무를 보는 곳이죠. In antiquity, 36 20m columns, 높이에 20 meters high, held up another massive cedar wood ceiling. The walls were covered in sumptuous hangings. This enormous hall could accommodate 10,000 people. Something that was built with columns 20 meters high. I think it was awe-inspiring. People were probably looking up and were completely stunned. You can see how each of these columns rear up to the sky. And they would have held up there an enormous roof of beautiful cedar wood, giving us this heady scent of cedar wherever we went as well. King after king added to Darius's creation. Xerxes, the Greeks' great foe, built this, the remarkable Hall of 100 columns. 백추홀이죠. 100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진 And finally, we can recreate the private quarters of Darius himself, 왕의 a 개인 place 방. that only the king's most intimate advisors would ever have seen. It would have been dimly lit, but light would have been streaming through window spaces. And in fact, we can tell from some of the highly polished stone around here that this would have been gleaming, absolutely gleaming. In fact, some people have called this room the Hall of Mirrors. The building sat on a 15-meter high man-made terrace. In terms of beauty, it's difficult to find the right words really. As a feature, it's an architectural symphony. Everything is built to harmonize with one another. Each building is synchronized with another one to make a beautiful harmonized whole. 페르세폴리스는 굉장히 평화로웠다고 해요. 그 당시 페르시아가요. 왜냐하면 곡물만 잘 바치면 그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페르세폴리스에서 이제 그 영상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만들어진 석판에 새겨진 부조들은 뭐 전쟁 그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전부 신하들이나 아니면은 그 다른 데서 그 곡물을 바치고 이러한 모습으로 평화로운 모습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주변에 정원을 가꿨다는 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각 지역에서 그 갖가지 식물을 다 가져다가 거기다 심어서 정원을 가꾸었어요. 그 막강한 왕의 이제 힘을 상징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직물 공예도 참 잘하고 그다음에 그 풍류도 잘 즐기고 금이나 이런 거, 이제 사치 같은 것도 잘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그리스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건 그 얘들이 사치한다라고 이제 폄하를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점령을 하고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의 페르세폴리스가 이제 막을 내리고요. 그게 이제 덮여 있다가 1930년에 발굴이 되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제 하나씩 여러 가지 옛날에 이랬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추정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상이나 건축 형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당시의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 내셔서 제가 그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꼭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